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힐퍼민입니다. 네, 구독자분들 잘 지내셨나요? 음, 벌써 17번째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운동선상 증후군 리뷰입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제가 배운 거 그리고 임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운동선상 증후군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특히 어, 물리치료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직 물리치료사 학과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걸 달아주시면 저도 더 힘있게 더 열정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환자분이 누워 있는데 힙 플렉션을 하는 동작을 지금 힙 플렉션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뭘 만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전자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굴곡을 하는 동안 대전자의 운동 패턴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관절 굴곡을 하는 동안 대전자가 비교적 일정한 자세를 유지를 원래 해야 되는데 앞쪽 내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일 때는 시작 자세에서 위치한 대전자를 확인을 했고 이제 굴곡을 했는데 B 그림은 고관절 굴곡을 하는 동안 대전자의 올바른 움직임 그래서 이 관절의 센츄레이션, 얼라이먼트가 유지된 상태로 고관절 굽힘이 일어나는데 C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절 굴곡을 한 동안 고관절 회전과 연관된 대전자의 앞쪽 내측 전이 때문에 유발된 운동 손상이다. 그러니까 고관절 굽힘을 하는 동안 고관절이 중심화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옆에 설명을 보면 고관절 굴곡을 하는 동안 대퇴골두는 후방할주하지 않고 종종 내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관절을 외회전 자세로 놓고 곰사자가 후하 방향으로 서해부주름에 압력을 가하여 대퇴 전방할주를 방지하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슬관절과 고관절을 굴곡한다. 그 결과 고관절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증 없이 고관절이 굴곡되는 범위가 증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이랑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때 저 허벅지 앞에를 저렇게 눌러주면서 허벅지 그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 C 그림처럼 고관절이 전방할주 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관절 전방할주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비그림처럼 이렇게 고관절을 굴곡을 해도 그 고관절의 관절이 그 중심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관절 전방할주가 있는 분들은 C 그림처럼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굴곡을 할 때 고관절 자체가 중심화에서 벗어나집니다. 이런 경우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도 햄스트링이 느낌이 안 와요. 왜냐면 고관절이 중앙에서 빠졌으니까. 제 위치에서 벗어났으니까 햄스트링으로 느낌이 안 옵니다. 오히려
그 고관절 전방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웨이백 자세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앞쪽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고관절이 하도 전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 특징이 백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린 같은 고관절이 중심화가 벗어나면서 원래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려고 고관절 굽힘을 한 건데 늘어나라는 햄스트링은 늘어나지 않고 이 백리 때문에 오히려 오금이 좀 과하게 늘어나 있는 부위인 그 오금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줘도. 사실 그 스웨이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햄스트링이 엄청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자세 손상인데, 그런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웨이백 환자분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되는데,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줄 때도 전방할주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허벅지 앞에를 눌러주면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오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 내가 원하는 햄스트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고관절이 굴곡을 하는 동안 대전자의 경로의 결함이 종종 관철된다. 슬관절, 무릎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고관절을 수동적으로 굴곡하는 동안 회전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해부 주름을 압박을 가했을 때 검사자는 슬개근이,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짧아졌을 때 느껴지는 저항과 유사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눌러줘야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이 정상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압박을 멈추면 저항도 감소되지만 대전자가 내외전 또는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촉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눌러주면 전방할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 햄스트링 늘어나는 느낌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대전자, 그러니까 고관절이 중심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 애꿎은 오금 쪽, 원래 늘어나 있는 그 오금 쪽이 백리 때문에 늘어나 있는 그 오금 쪽만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목표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관절 전방할주, 또 내외전 틀어짐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전방할주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는 틀어짐이고, 또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틀어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이렇게 전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런지나 스쿼트 운동할 때 이제 고관절 내외전 되면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니밴드를 하던가 아니면 큐잉을 통해서 내외전 근육, 외외전 근육이 코액티베이션 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 중심화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그 중심화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몸이 좀 더 기능적인 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관절의 중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최소화되고 기능은 최대화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이제 고관절 신전하는 상황이네요. 고관절을 신전하는 동안 대전자의 운동 패턴 손상.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관절 신전을 하는 동안 대전자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있거나 약간 뒤쪽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앞쪽이나 앞쪽 내측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래 중심화가 신전할 때도 똑같이 중심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 전방할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고관절이 앞쪽이나 앞쪽 내측으로 움직여진다. 그래서 원래 B그림처럼 움직여도 재전자 위치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신전을 할 때 C그림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동되는, 활주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둔근으로 신전을 시킨 게 아니라 고관절 신전을
만들어낸 게 둔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조인트 머슬이 아니라 햄스트링 같은 투조인트 머슬들이 그 움직임을 조절하고 일으키다 보니까 고관절에 전방할주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 관절의 엑시스가 이동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엑시스는 축으로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펑텀 픽섬과 펑텀 모바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움직임은 기능적으로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고 근육이 해당 관절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반복이 되면 체형이 틀어지고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펑텀 픽섬과 모바일, 약간 이런 걸로 뭐 펑텀 픽섬과 모바일이라고 개념이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펑텀 픽섬과 모바일은 좀 그런 개념이죠. 약간 골반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이 모바일 움직이는 그런 개념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내용과 완전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은 일단 왜 둔근이 안 써지고 햄스트링이 써지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둔근이 아니라 햄스트링이 써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써지냐?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원래 활성화돼야 되는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고 애꿎은 다른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관절의 중심화가 깨지게끔 그런 2차적인 발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펑텀 픽섬이 이제 골반이고 펑텀 모바일이 고관절인데 펑텀 픽섬, 그러니까 골반이 제 위치에서 고정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모바일인 고관절이 중심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관절 신전을 하든 굽힘을 하든 하겠죠. 근데 골반이 제 위치가 아니거나 애초에 아니면 그 다리 무게 때문에 골반이 뭐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 둔근과 같은 그런 원조인트 머슬이 사용이 안 되고 햄스트링 같은 그런 투조인트 머슬이 사용이 되면서 관절의 중심화도 깨져지는 뭐 그렇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똑같이 또 이 대퇴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 내외전을 동반한 대퇴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뒤에서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보면은 슬개근이 이제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이 종지하는 부위 관찰을 통해서 오른쪽 대퇴골의 내외전이 보여준다. 그리고 치료 전 둔근의 윤곽이 빈약을 했는데 치료 후에는 둔부 근육이 증가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의 사진은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과 그리고 전방할주 증후군 환자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내외전으로 그리고 전방할주로 틀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측은 이제 치료 후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근데 뒷모습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까 읽었던 그 햄스트링이 부착 부위, 그 부착 부위를 보고 고관절이 돌아가 있구나, 내외전 되어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더 내외전 틀어졌다는 건데 여기가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 햄스트링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햄스트링이 잡아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비교를 할 때, 양쪽 다리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 그냥 정량화된 그 중립의 기준으로서 보면은 둘 다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문제지만 당연히 뭐 안 틀어진 사람은 없으니까 정답처럼 뭐 오른쪽이 지금 내외전 틀어짐 있다고 했지만 뭐 왼쪽은 뭐 완전 뭐 정상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 사람을 완벽한 몸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의 문제, 기능적으로 또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이거를 고쳐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 기능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우리의 목표인데 뭐 메시나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도 뭐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그 완벽한 체형 틀어짐이 전혀 없는 완벽한 몸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조금 더 내외전 틀어짐이 있다는 걸 그 이 햄스트링 부착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파악할 때 그 부위를 좀 보면 좋겠죠. 뒷모습을 만약에 관찰을 해서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무릎 환자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눈이 익어지면 그냥 봐도 이 사람 내외전 틀어짐이 있구나.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이 있네. 라고 바로 이제 힌트를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둔근의 윤곽이 빈약한 것을 통해 이제 이 내외전, 고관절이 내외전돼 있고 그리고 둔근이 빈약한 거. 이 두 가지를 보고 둔근의 약화가 이 체형의 특징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 그리고 대퇴 전방할주 증후군 이런 체형 틀어짐이 있는 사람들은 둔근의 약화가 이 체형의 특징이다. 전방할주 있는 사람들은 둔근이 약화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반대로 둔근을 강화시켜야지 이런 체형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둔근이 약화가 돼서 그 애초에 이제 둔근은 이제 거의 이제 고관절 외전 시켜주는 근육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둔근이 약화되니까 고관절이 그래서 내외전 틀어짐이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이나 발목의 회전 틀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이 둔근을 늘어나게 하는 둔근이 늘어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점점 약화가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둔근의 약화가 왜 일어났냐 이거를 뭐가 먼저냐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 애기가 울고 있네요.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둔근이 약화가 애초에 먼저 돼서 고관절이 내외전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리처럼 이 무릎이 틀어지는 거예요. 백리는 고관절이 내외전, 경골이 외외전, 틀어짐이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백리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고관절이 내외전으로 경골이 외회전으로 이렇게 무릎의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엔 그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이 둔근이 늘어나는 포지션이란 말이죠. 둔근은 외회전 하는 근육이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서 약화가 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먼저 틀어져서 둔근이 약화될 수도 있고 둔근이 약화돼서 고관절이 내외전으로 틀어져진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인지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둔근을 강화시켜주고 그 틀어짐, 그 회전 틀어짐을 교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 이 햄스트링의 부착 부위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뒷모습을. 그리고 이 대퇴 전방할주 증후군, 내외전을 동반한 이 대퇴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체형은 둔근의 약화가 이 체형이 아주 큰 특징이다. 그래서 둔근을 강화를 이렇게 시켜줘야, 지금 이렇게 시켜준 거잖아요. 시켜줘야 이런 내외전 틀어짐도 좋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사이드로 봤을 때 이 백리가 만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백리가 좀 줄어들겠죠. 네, 좀 달래주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그 여자예요. 그 여자분. 지금 이 뒷모습 보셨던 분이 이 옆모습 본 겁니다. 음, 그래서 똑같이 설명은 똑같죠. 내외전을 동반한 대퇴 전방할주 주근이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환자는 이제 골반 후방 경사와 슬관절 과신전 때문에 이제 고관절을 신전하고 서 있다. 고관절이 이렇게 신전돼 있죠, 딱 봐도. 그리고 백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백리가. 네, 치료 후에는 좀 교정이 된 거. 교정 많이 됐네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요 정도로. 그리고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빠져 있죠. 그래서 고관절도 신전이 아니라 약간 중립 자세에서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이제 연보서 바라본 그림인데 딱 보면 이제 떠오르는 체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이백 체형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스웨이백 체형입니다. 책에서도 이제 여기서 설명해 골반 후방 경사, 그리고 무릎 과신전, 그리고 고관절 신전 포지션. 이 전부가 다 스윗백 체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윗백 체형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관절 내외전,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고관절 내외전 틀어짐과 함께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 틀어짐이 있는 스윗백 체형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 그림, 이 내용을 통해서 스윗백 체형의 특징 중 하나가 고관절 내외전과 고관절 전방할주 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좌측 사진인 이제 골반이 전방 이동되어 있는 반면 치료 후 우측 사진은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되지 않고 코어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스웨이백 체형의 가장 큰 특징, 골반의 전방 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방 경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골반이 전방 경사라면 이 고관절도 굽힌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고관절이 이제 골반이 전방 경사면 이 힙 플렉서가 좀 타이트해 보이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굽힌 포지션이 결과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고관절은 신전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고관절 허리가 꺾여 보이지만 골반의 전방 경사가 아니라 골반의 전방 이동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골반이 전방 이동되면서 꺾인 거고 그래서 고관절 신전 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백리 포지션이 되고 그리고 발바닥 굽힌 포지션
이 모든 게 스웨이백 체형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스웨이백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대인은 정말 많아요. 그냥 지하철만 기다려도 옆에 기다리는 사람 옆에만 봐도 다 이런 체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형을 아닌 사람이 드물죠. 다 골반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 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올려서 카톡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체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웨이백 체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딱 보고, 그러니까 전방경사로 착각하지 않고 이런 스웨이백 체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교정을 해서 그 전방 이동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전방으로 빠진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딱 코어에서 앞쪽에서 코어가 딱 잡아주고 있는. 그래서 고관절도 어떤 신전 굽힘이 아니라 딱 중립 잘 돼 있죠. 그리고 백리도 줄어들어 있고. 음, 네. 이 스윗백 체형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스윗백 체형의 특징,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허리가 일단 일자허리. 일자허리 얼마나 많아요? 요즘 사람들. 오히려 이제 과전만보다 일자허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임상에서도 전방경사랑 과신전은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일자허리고 겉보기에 전방경사 과신전인 것 같아 보여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자허리고 후방경사, 그러니까 전방이동, 그러니까 스웨이백 체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골반은 전방이동,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일 중요한 전방이동과 그리고 둔부가 완전 약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엉덩이가 완전 나락으로 엉덩이 근육이 거의 없는, 그리고 햄스트링은 또 과긴장되어 있는 완전 현대인의 체형이죠. 일단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럼 이제 둥근 계속 눌리면서 늘어나져 있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둥근이 늘어나 있는 자세인데 그 자세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압박까지 하니까 얼마나 늘어나 있겠어요, 둥근이. 그렇다고 뭐 운동을 많이 하냐?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뭐 서 있어도 둥근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전방 이동으로 어, 관절을 박아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을 하나도 안 써도 쓸 수 있는 자세인 겁니다. 이 스웨이픽 자세가.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또 코어 근육의 약화. 애초에 골반이 전방 이동된 것 자체가 코어가 약화가 돼 있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앉을 때는 또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서 있을 때는 배볼록 앉아 있을 때는 여기 허리가 계속 굽어지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외전된 상태에서 전방할주가 되어 있는 그런 틀어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방할주가 되어 있으니까 후방에 있는 관절낭 그런 것들이 엄청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전방할주가 돼 있어서 다시 후방할주로 다시 중리 위치로 바꾸려고 하면 그 후방 관절낭이 뻣뻣해서 제 위치로 잘 안 가요. 그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에 한 것처럼 고관절도 후방 관절량을 좀 스트레칭을 해줘야 중심화를 이루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과신전, 네, 과신전의 오다리. 네, 이게 과신전 되면 이 무릎 관절의 그 특징 자체가 고관절 내외전, 경골 외회전 되면서 이렇게 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사지탈 플랜에서의 이 과신전, 뭐 굽힘 체형 이게 아니라 우리는 3D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릎 관절의 특징인 스크류홈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과신전이 되면 회전 틀어짐이 따라오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고관절의 내외전, 경골의 외회전, 틀어짐이 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과신전된 상태는. 그러면 고관절이 내외전되면서 양쪽 고관절이 내외전되면서 오다리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오다리는 회전 틀어짐으로 발생하는 오다리. 그러니까 가짜 오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뼈 변형이 이제 진행되는 뭐 진짜 오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회전 틀어짐으로 인한 오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쿼드리세스가 약화, 그리고 무릎뼈가 하강 틀어짐이 생긴다. 이건 이제 쿼드리세스 약화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골반이 이제 전방 이동된 상태, 그리고 무릎이 과신전된 상태는 쿼드리세스가 엄청 세서 무릎을 원래 신전하는 근육이 쿼드리세스잖아요. 근데 쿼드리세스가 엄청 세서 무릎 신전을 정상 범위를 넘어서까지 과신전시킨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스웨이백 자세는 근육이랑 근육은 사용을 다 안 하는 자세다. 그래서 완전 관절의 결합만으로, 그러니까 크로스백 포지션만으로만 서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인 자세이기 때문에 쿼드리세스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 있을 때 하체에서 가장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위가 후중둔근과 쿼드리세스인데 그 두 근육이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체형이다. 그 자세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쿼드리세스가 약화가 오니까 무릎이 계속 내려가요. 그 쿼드리세스가 이제 파텔라 그 이제 텐던이랑 이어지면서 이 파텔라 본을 이제 딱 잡고 있는데 그래서 쿼드리세스가 힘이 들어가면 무릎뼈가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양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체중이 기울면 그쪽이 쿼드리세스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무릎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형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디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지 확인할 때 무릎뼈를 보기도 하거든요. 음. 왜냐면 무릎뼈가 올라간 쪽이 체중이 좀 더 들어간 쪽, 그러니까 쿼드리세스가 활성화된 쪽. 그러니까 평소에 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싣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예측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쿼드리세스가 너무 약화되니까 무릎뼈가 계속 하강으로 틀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릎뼈가 원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그 이제 무릎이 구부렸다 펴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이 막 이제 구부릴 때 소리가 난다거나 뭐 필 때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또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발목은 이제 발 아치가 무너지고 발바닥 굽힘 체형이 된다. 네, 발바닥 굽힘 체형되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앉아요, 보통. 이 하이힐 신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 근육이 더 짧아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 발아치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발아치 근육이 약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발아치가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기능적으로 좀 저하가 된다. 발목 관절의 기능은 발목의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이 그 기능을 최대치로 올려주는데 그 관절의 기능을 그 두 기능이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해짐으로써 프로네이션 기능과 수피네이션 기능이 제한이 생겨요. 어느 한쪽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두 기능 다 저하가 발생합니다. 종아리가 잡고 있으면 이런 발목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발목의 이제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기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깨 관절이 이제 3엑시스잖아요. 그래서 볼앤 소켓 조인트고, 그래서 로테이션 기능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광배근이 엄청 타이트한 어깨면 그 로테이터 커프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이 완전 딱 잡고 있으면
발목의 기능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스웨이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인대와 관절 결합만으로 모든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결론이 그런 거죠. 스웨이백 체형이. 이 스웨이백 체형은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체형이고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스웨이백 자세입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웨이백 체형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의 체형, 대부분의 체형이 이렇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AB 그림이네요. 견관절 거상, 이제 elevated shoulder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A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 견봉이 하강되어 있고 견갑골의 삼각이 상승되어 있다면 견관절이 거상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B 그림 같은 경우는 견봉을 포함해서 전체 견갑골이 올라가는 것은 목이 짧아진 외형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둘 다 A 그림, B 그림 모두 견갑골이 이제 거상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밑에 설명이 있듯이 그림 A는 견봉이 하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상된 거. 그리고 그림 B는 견봉까지도 같이 하강이 아니라 상승돼서 거상되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어느 근육이 견갑골을 상승을 시켰는지 그 메인 근육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견봉까지 같이 상승이 됐냐 아니면 견봉은 하강됐는데 견갑골이 상승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동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제 그림 A와 같은 경우 견봉이 하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갑골이 상승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견갑골 하방 회전된 상태로 거상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자체가. 이건 견갑골을 하방 회전시키면서 상승시키는 근육인 견갑거근의 곽인장이 있음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게 이제 견갑거근이잖아요. 이 견갑거근이 긴장을 하게 되면 견갑골 자체를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는데 하방회전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하방회전을 시키면서 네, 이렇게 하방회전을 시키면서 그러면 견봉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둘 다 하견이긴 하지만 양쪽 모두 완전 심한 하견이긴 하지만 이쪽 근육이 조금 더 왼쪽이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보다는. 근데 왜 얘가 높냐? 그럼 뭐 상부 승모근이 올렸을 수도 있고 견갑거근이 올렸을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어깨 위에 있는 근육이 어쨌든 잡아 올린 건데 오른쪽보다는 누가 올렸냐를 보면 이제 이 하방 회전된 상태에서 올라간 거니까 견갑거근이 올렸다는 거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갑거근이 완전 곽인장 되어 있음을 여기 목 근육, 목 라인을 보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이 라인을 보고. 근데 이제 견갑거근의 곽인장, 이제 곽인장 된 거죠. 이 견갑거근의 곽인장은 어깨 틀어짐 뿐만 아니라 경추의 틀어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에요. 이 견갑거근이란 근육이. 이제 보통 견갑거근을 목에 담이 오게 하는 근육으로 대표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추의 틀어짐을 유발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담이 오는 이유 자체가 체형이 틀어지다 못해서 더 이상 틀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인간 깁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예 움직임을 못하게, 더 이상 안 틀어지게. 이제 그런 방어 기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담이 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견갑거근이 그 틀어짐을 유발하기 때문에 목에 담이 오게 하는 근육으로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면 이게 경판상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판상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근데 견갑거근과 비교를 해서 이 위에 있는 그 사진과 비교를 해서 이 두 근육이 각각 고개를 돌리는 동작을 이제 각각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 경판상근은 중심에서 이 헤드가 이 머리가 중심에서 그대로 경추를 회전시키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견갑거근은 경추를 회전을 시킬 때 견갑거근으로 경추를 회전시킨다면 머리를 중심에서 벗어나는 힘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오리진 인서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헤드가 일로 이동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도 이렇게 틀어지겠죠. 척추도.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붙으니까 싹 그냥 여기서 돌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 어느 한쪽의 견갑거근이 이제 과하게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 말한 이런 경추 틀어짐, 이 헤드의 위치를 변화시켜가지고 경추가 틀어지게 되는 그래서 더 틀어지지 않게 담이 오게 되는 그런 방어 기전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사실 견갑골이 하방회전 되면 옆에 이 그림처럼 어깨가 내려가는 하견 체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견갑골이 하방회전되면 원래 하견 체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옆에 설명에도 나오지만 이 AC 조인트, 여기 AC 조인트랑 SC 조인트가 있잖아요. 이 높이를 비교를 해보면 정상이라면 AC 조인트가 만약에 이게 AC 조인트고 이게 SC 조인트라면 SC, AC 이 5도 정도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원래 사람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AC가 더 높아야 돼요. AC 조인트가 당연히 정상은. 근데 수평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SC가 더 높다거나 그러면 견갑골이 일단 하방회전되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어깨 높이가 낮아지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어깨 높이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견갑골 거상된 것으로 보고 이 견갑거근의 곽인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SC가 더 낮고 AC가 더 높아야 되는데 수평인 경우가 있고 아니 이 사람은 오히려 SC가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애초에 견갑골이 하방회전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어, 정상보다 하방회전 됐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거는 더 심하게 하방회전 된 상태고. 근데 견갑골의 위치가 내려가지 않고 정상 위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정상 위치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견갑골이 하방회전 되면은 어깨뼈 자체 이제 견갑골 자체의 위치가 내려가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뭐가 엄청나게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견갑 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제 위치네, 그러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뼈가 제 위치라 하더라도
SC와 AC의 그 높이를 보고, 아, 이 사람 하방회전 되어 있는데도 제위치네? 아, 그러면 견갑골근이 엄청 혼자서 그 견갑골 위치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견갑골 자체가 그냥 올라간 거, 정상보다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아 견갑골이 곽인장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네, 이해되시죠? 음, 아무튼 요즘은 대부분 이런 하견 틀어짐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런 이유가 이분들의 문제점의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GH 조인트입니다. GH 조인트.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에 아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GH 조인트의 기능을 살려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견갑골 주변 근육, 이제 만약에 어깨가 하견되어 있고, 뭐 상부승모는 늘어나고, 뭐 견갑골은 곽인장되어 있고, 막 이런 이제 콜리네이션이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견갑골의 주변 근육, 그런 근육들을 콜리네이션을 아무리 맞춰줘도 진짜 원인인 GH 조인트의 기능을 되살려주지 않으면 견갑골 콜디네이션은 언제든 깨지기 쉽다라는 거죠. 이제 만약 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갑골 위에 근육들이 늘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이런 하견 체형이 많냐? 요즘 사람들 이런 하견 체형이 되게 많거든요. 왜 많냐?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견 체형 이제 어깨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냐?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 정확하게 말하면 팔 무게. 이제 팔 무게로 인해서 승모근과 같은 이제 위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팔 무게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휴머러스 헤드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거든요. 어깨에. 그러면 헤드가 전방으로 약간 이탈돼 있는 거예요. 그 그레이드 포사 안에, 글레노이드 포사 안에 제대로 싹 들어가 있지 않고 살짝 전방으로 이탈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휴머러스 헤드가 그렇게 이탈돼 있으면 그 팔 무게가 온전히 그 상부 승모근이나 이제 어깨로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에 늘어나지는 거예요. 그 팔 무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견 체형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라운드 숄더고 어깨를 이제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전방할주 증후군이 다들 조금씩 있습니다.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이. 그 상태가 이제 심하다면, 그 전방할주 증후군이 심하면 심할수록 헤드가 이제 전방으로 점점 활주되고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빠져 있으면 로테이터 커퍼가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팔무게를 연결이 안 돼 있고 그 팔무게가 이 어깨 견갑골 근육들을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 승모근이나 아니면 능형근과 같은 근육들이 엄청 늘어나지면서 이런 하견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B 그림과 같은 그림 B 같은 어, 견갑골 상승이 견봉과 함께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방회전 되면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진짜 상부 승모근이 긴장이 좀 승모근 뭉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짧아지고 뭉쳤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목이 짧아 보이는 특징이 있죠. 이제 상견이라고 하죠. 약간 이제 조폭, 깍두기 체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분은 뭐 상부 승모근만 뭐 이렇게 곽인장된 게 아니라 뭐 능형근, 뭐 견갑골 위에 위치한 근육들이 그냥 다 잡아 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올라간 겁니다.
그냥 다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 이제 어깨뼈 위에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분과 같이 딱 전형적인 체형이죠.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이유는 이제 코어 근육이 약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긴장도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로 어느 다른 부위에는 긴장도가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체의 이제 텐세그라티인가? 그 이제 긴장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긴장도의 합은 1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어깨 근육이 과하게 쏠려 있다. 그러면 그 총합은 변함이 없어서 어디가 쏠려 있으면 어디는 되게 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로 쏠려 있으면 긴장도가 이 배에서는 긴장이 내려갔다. 여기 올라갔으면. 그래서 총량은 같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좀 쏠려 있으면 어디는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코어 근육인 거죠. 이제 코어가 약하면 중심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제 그렇게 안정감이 부족한 신체는 어딘가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깨 근육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역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견 체형에서도 얘기했던 GH 조인트의 기능 부전. GH 조인트가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50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헤드가 제 위치에 없거나 하면은 움직임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GH 조인트가 움직임이 제한이 있으면 이 GH 조인트에서 발생해야 될 그 미끄러짐, 뭐 회전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움직임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GH 조인트가 잘 안 써진다고 해서 그 팔을 거기까지 안 뻗어야지 하진 않잖아요. 그냥 GH가 써지든 아니면 견갑골로 뭐 그냥 다 보상을 해버리든 내가 짚고 싶은 건 짚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위에 뭐 물건을 짚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GH 포인트가 안 되면 어깨뼈가 그걸 다 보상을 합니다. 견갑골. 그래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그 정상보다 좀 더 과도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견갑골 근육들이 이제 어깨 관절에서 나와야 하는 움직임까지 다 이 견갑골 근육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과긴장되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근육 길이가 자체가 좀 짧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 역시나 이제 GH 조인트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얘가 잘 움직여야 얘로 보상할 일이 없으니까요. 네, 다음은 이제 견관절 전방 외전 이제 좀 이제 에이비덕션 됐다는 거죠. 양쪽 어깨뼈가 좀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엄청 이제 말린 거죠. 이렇게 전방으로. 네, 견갑골이 에이비덕션 되면서 어깨가 말려진 라운드 숄더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능형근은 이제 늘어나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이제 어깨뼈 안쪽이 날개뼈 안쪽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아까 학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승모근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팔무게. 그래서 GH 조인트의 센츄레이션이 틀어지면 이제 그 팔무게가 상부승분, 온전하게 상부승분으로 걸리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로 이제 상부승모근 또는 능형근이 늘어나는 형태로 발생을 된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이러한 경우도 GH 조인트의 센츄레이션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날개뼈의 제 위치만 계속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GH 조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견갑골에 그런 보상이 일어난 거니까 원인인 GH 조인트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2부는 옆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 이렇게 전방경사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골반만 전방경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어깨뼈도 견갑골도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는 겁니다. 자, 골반의 전방경사 틀어짐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골반의 전방경사 틀어짐도 힙플렉서의 타이트함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견갑골 전방경사도 바이세스나 가슴 근육처럼 그런 근육들이 타이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바이세스나 이제 가슴 근육 이제 잘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우세해지면서 이제 원래 이제 견갑골이 삑섬이 딱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팔 근육들이 이제 모바일로 이제 팔이 모바일로 이제 움직임이 딱 돼야 되는데 이 견갑골이 오히려 모바일이 된 거죠. 원래 삑섬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바이세스나 가슴 근육들이 잡아 당기면서 삑섬 되지 못하고 전방 경사 틀어짐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이제 기능적으로 당연히 저하되고 통증은 당연히 통증이나 체형 틀어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상완골 전방할 수족원도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근육들이 그 상완골의 중심화를 이탈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골반 전방 경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랫배 악화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힙플렉서가 타이트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어깨뼈의 견갑골의 전방 경사도 이 바이세스나 가슴 근육이 우세해서 생겨질 수도 있지만 어, 그 이제 어깨뼈를 안정화시키는 그 하부 승모근 같은 근육이 약화되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반 전방 경사를 계속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골반 전방 경사도 다리의 무게로 인해서 허리 골반의 위치가 이렇게 막 좌지우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팔무게가 어깨뼈의 위치를 좌지우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의 전방경사 확인 방법은 하각이 돌출되죠. 여기 하각이 돌출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견갑골이 전방경사 돼 있구나. 그리고 이 오해돌기, 뭐 경사진 거 이거는 뭐 이제 뭐 사이드로 같이 이렇게 찝으면서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아니면 이제 소흉근이 좀 타이트하다거나 뭐 바이세스나 뭐 가슴 근육 같은 가슴 근육이 이제 소흉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갑골 전방 경사가 있는 사람은 누워 있을 때 어깨가 바닥에 안 닿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상완골도 전방으로 활주가 돼 있어요. 이 어깨뼈도 떴지만 상완골도 그 상태에서 또 전방 활주로 또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틀어진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견갑골 내전. 아까는 이제 에비덕션인데 지금은 어닥션이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여기가 좁아진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분은 이제 아까와 반대로 이제 너무 좁아진 이제 내전된 케이스. 딱 봐도 양쪽 견갑골 사이가 정상보다 너무 가까워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왼쪽이 좀 더 높네요. 이 모아진 거와는 별개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전, 90도 외전하는 동안 이 GH 조인트에서 막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견갑골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에이비덕션을 하면은 이 견갑골로 이게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어깨 뼈로 벌린다는 거죠, 팔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그림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어, 어떤 동물처럼 이렇게 됐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면 더 정확하죠. 이렇게 벌리면은, 이, 얘가 막 모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멀어져 있던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팔을 벌린 게 아니라 어깨뼈로 팔을 벌린 거예요. 남성들한테 이제 흔히 발생하는 이제 움직임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기는 운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 해도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내려갈 때. 그래서 팔굽혀펴기 할 때도 날개뼈를 모아졌다가 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체형의 문제는 이런 전략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견갑골이 내전된 것뿐만 아니라 흉추의 커브 자체가 조금 줄어든 문제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된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당긴 운동을 안 했는데도 이런 틀어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흉추의 커브가 적은 편평된 체형 그런 분들한테 또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흉추가 커브가 이제 카이포시스 원래 있어야 될 카이포시스가 없으니까 자꾸 생활하면서 견갑골 내전근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똑바른 자세에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런 평편등 그리고 일자목인 분들이 많습니다. 막 역식자 이런 분들. 막 똑바로 앉아야지, 막 똑바로 서야지, 막 이거 이제 강박 있는 분들한테 이런 체형 틀어짐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견갑골 좀 모음 포지션, 내전 포지션 체형인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할 때는 견갑골 주변 근육의 이제 콜디네이션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흉추의 커브까지도 좀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 커브가 너무 없어서도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흉추 커브도 좀 정상화를 어, 그 올바른 굴곡 패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역시나 GH 조인트의 기능 부전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전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굽힘 동작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로 예를 들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후중둔근 운동을 할 때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딱 나오고 몸통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관절이 아니라 이 옆에 그림처럼 옆구리가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제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후중둔근 운동이 되지 못하고 코어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되는 것처럼 어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GH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그러지 못하면서 GH 조인트가 아니라 이제 견갑골에서 움직임이 보상작용이 과하게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축 안에서 그냥 이렇게 상방회전 됐다 하방회전 됐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진 거잖아요. 얘도 축이
바뀌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견갑골의 위치가 그 중심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벌림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GH 조인트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깨뼈의 문제, 견갑골의 문제는 GH 조인트의 기능 부전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견갑골 같은 경우가 어디에 관절도 안 하고 있고 근육들만으로 이제 유지되어 있는 이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GH 조인트가 잘 안 될 때 보상작용하기 너무 쉬운 그런 관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관절도 볼앤 소켓, 고관절도 볼앤 소켓이라서 이제 치료하고 공부하다 보면 유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도 이렇게 고관절과 어깨 관절 같이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깨 관절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아니면 공부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그걸 이제 고관절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전 동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전방경사, 골반의 전방경사, 견갑골의 전방경사 예,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이 GH 조인트가 제 기능, 이 어깨 관절의 로테이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이 견갑골의 보상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견갑골 하방 회전. 이제 딱 봐도 어깨가 하견이고 그리고 이 테이프 보시면 하방 회전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부 승모근, 능형근 모두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그래서 이제 하견 체형, 견갑골 하방 회전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흉추 후만이 심하면 당연히 등이 이제 굽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형근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상 길이보다는 늘어나게 되고 견갑골 사이가 멀어지고 또 이제 어깨가 말리면서 이제 팔을 쓸 때도 앞쪽 근육들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말려 있는 상태에서 팔을 쓰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GH 조인트의 센츄레이션, GH 조인트의 중심화가 점점 이탈됩니다. 네, 그 이탈된 이제 GH 조인트는 이제 전방할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팔의 무게가 온전히 이제 온전히 어깨로 이제 실리게 되면서 상부 승모근마저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 이런 패턴으로 틀어지지는 않고, 이제 뭐 흉추 후만 그리고 이제 어깨뼈 상승돼 있는 아저씨들 그렇게 이제 그런 체형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체형을 평가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치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법칙을 만들면 나중에 내가 이제 그것에 헤어나오기 어렵고 또 그 법칙에서 벗어날 환자를 임상에서 만나는 경우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항상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이제 심층적으로 좀 체형을 분석했던 적이 있긴 한데 몇 편이었던 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 양쪽 팔의 포지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이 외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외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견갑
극하근이죠. 극하근과 이제 작은 원근의 그 타이트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쪽만 외회전이 돼 있는 걸 봐서. 그래서 이제 견갑골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는 팔이 어, 당연히 그만큼 이렇게 말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말려 있으면서 앞에 위치한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왼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측 팔은 이제 외회전 근육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팔을 억지로 제 위치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정상적인 체형이 틀어지지 않은 팔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견갑골이랑 같이 상황을 어,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왼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견갑골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말린 건데 견갑골이 앞으로 견갑골이 이제 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팔이 제 위치 어, 손등이 이제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면 제2의 틀어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한번 틀어져 있고 그걸 또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극하근이나 작은 원근 같은 근육들이 또 활성화되면서 외회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완골은 어, 중립 위치가 아니라 외회전되어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극하근과 작은 원근이 훨씬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그에 비해서 그 척추와 어깨뼈 사이, 그 능형근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위는 너무 반대로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하근이 잡아 당기면서 능형근 쪽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봐도 이 오른쪽이 상부 승모근이랑 또 척추와 견갑골 내측면을 이제 사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쪽이 다 늘어나 있어요. 상부 승모근도 늘어나 있고 능형근도 늘어나 있고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팔이 상완골이 이제 중심화가 벗어나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를 내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극하근, 작은 원근 양쪽을 눌러보면서 어디가 더 아프냐, 아니면 내가 느껴보면서 어디가 더 좀 더 타이트하고 긴장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우측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다 늘어나 있잖아요. 상부 승모근, 능형근 늘어나 있는 그 상황에서는 견갑골,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내원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높은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낮은 쪽이 이제 뭐 견갑골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깨 관절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쪽 목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그쪽 팔이 뭐 이제 디스크 증상이나 저림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패턴으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은 이분은 이제 아까는 이제 상완골이 돌아간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전환, 이 아래팔, 이 아래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손등이 앞을 향한 사람은 당연히 어깨가 말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 보면 손만 보면 완전 손등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엄청 말렸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어깨 말리는 것도 견갑골이 외전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깨 관절에서 내외전되는 경우가 있고 뭐두 가지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아래팔이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아래팔이 돌아가서 손등이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제 관절마다 자유도가 있고 이제 그러면 그 자유도만큼 틀어짐의 경우의 수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견갑골은 자유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틀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높은 겁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도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이 아래팔도 당연히 이제 회전 움직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그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이면 그렇게 틀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라는 거. 그래서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허용되는 방향은 틀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두의 위치가 중립인 것을 확인을 하고, 자, 보시면 이 여기 팔꿈치가 정면 뒤를 바로 보고 있죠. 반듯하게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두 위치가 중립이에요. 이 주두는 휴머러스 영역이잖아요. 휴머러스 본의 그 한 부위를 이제 주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팔이 돌아간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두의 위치를 보고 주두는 제대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팔이 돌아갔구나. 이 사람은 손등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래팔이 돌아가서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징이 이제 손가락 굴곡근 단축이 동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사진을 보면 이제 손목 관절 포지션을 봐도 손등이 앞으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등이 앞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할 정도로 이제 손목 굽힘 포지션이에요. 약간 손등 쪽, 그러니까 익스텐서 근육들이 엄청 늘어나 있고 손바닥 쪽에 이제 플렉서 근육들이 되게 짧아져 있는 그런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서 있어도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근육의 길이에 이제 불균형이 있다는 거고 이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틀어짐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세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예전에 이제 제가 손목 관련해서 손목 드롭 되는 틀어짐까지 이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손가락 굴곡근이 타이트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의 주먹을 쥐고 있죠. 이런 사람 보면 이런 데가 이제 다 타이트해요. 이런 손가락 근육들 그리고 플렉서 근육들이 타이트한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을 피기만 해도 이 손가락이 손목이 구부려진다. 네. 손목 관절 굴곡이 유발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굴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드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마우스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마우스 할 때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잖아요. 막 클릭을 할 때도 마우스를 잡을 때도 근데 손가락이 타이트한 사람은 음, 평소에 이제 마우스를 계속 하니까 손가락 근육들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피기만 해도 이렇게 드롭 현상이 나타나는 손목 관절에 드롭 현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어, 그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 사무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보통은 이제 전환 쪽을 여기 전환 부분, 이 아래팔 부분을 지지하고 해야지 그나마 이제 손목이 좀 안전한데 그러지 않고 여기 딱 이 디지털 부분 레디우스의 디지털 부분으로 지지하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마우스 움직임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픽섬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가 픽섬이 된 상태에서 해야 손목이 이제 관절로서 이제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애초에 여기를 픽섬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드롭이 더 되기 쉬운 거예요. 이 관절 움직임, 그러니까 관절 움직이는 부위와 너무 가깝게 픽섬이 위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들, 특히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 전환으로 지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근데 뭐 몸이 안 좋으면 사실 전환으로 지지해도 어깨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 마우스 이렇게 기대고 이런 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너무 여기 관절 주변
관절 바로 밑에 쪽에 지지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그런 환자가 있다면 그렇게 좀 일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좀 얘기해줘도 좋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